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판단을 한번 내려볼 텐데 생각보다 좀 상승 탄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좀 많이 올라갔던 네. 것도 분명히 하나 요인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생각보다 물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몇몇 IB에서 자기네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약간 못 미쳤다는 시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찌되었건 좋은 소식에 따라서 뉴스에 일단 팔고 먹으면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파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나온 매물이 꽤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3대 지수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결국 S&P 500과 나스닥은 결국 기록상으로 보면 또다시 28번째, 22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약간 모자르거든요. 종가 네.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하튼 3대 지수 모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금값이라든가 유가도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이어진 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라든가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필수 서비스라든가 산업재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주가의 좀 등락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마감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얘기가 충분히 나왔지만 1단계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됐거든요. 네. 그런 호재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냉정히 보면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맞아요. 좀 적게 나왔습니다. 네.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0.5 정도 기대됐는데 플러스 0.5인데 0.2% 증가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지금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철회했고, 뭐 9월 1일부터 시행됐던 1,1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뭐 15%였는데 7.5%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네네. 이거 사실 알아듣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해 봤는데요. 네.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인데요. 작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4번의 관세 인상이 발표됐고 실행이 됐었고요. 네. 5번째 거가 이제 12월 15일이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시행하는 거 되겠고요. 네네. 세 번째, 그러니까 리스트 네 번째가 15%가 부과된 상품입니다. 9월부터 잠시만요. 가장 왼쪽에 있는 각각의 레벨별로 각각의 단계별로 네. 진한색 파란색이 무엇이고 네. 또 연한 파란색 그다음에 주황색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보기 편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파란 제일 진한색 왼쪽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얼마만큼 부과되는 양이냐는 거, 얼마만큼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 달러다, 2,500억 달러다, 이번에 1,560억 달러 그런 거가 되겠고요. 네. 지금 그 다음에 파란색 나오는 것은 관세가 부과된 폭이 되겠고요. 네네.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하나 노란색이라고 표현하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번에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15%인데 7.5% 낮아진 거니까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건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네요. 네, 하나도 없고 딱 좋은 마지막 거 하나가 가장 최근에 한 거가 이제 마지막 거 하나 조금 낮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전체 물량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세가 면제된 거냐 네네. 얘기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새로 부과된 전체적인 물량에서 고작 10%가 줄어든 겁니다. 10% 물량이 이번에 좀 혜택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은 헷갈리실 텐데요. 딱 저 그림 한 장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드렸습니다. 바로 저 부분 때문에 몇몇 증권사에서는 좀 부족하다. 자기네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뭐 적다 많다. 라는 그러네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소매 판매만 잠깐 더 보면 0.2% 증가가 나왔는데 그 그림이 되겠는데요. 지난달에 0.4%였고 이번에 월가가 예상했던 건 0.5%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족했는데 사실 딴 건 아닙니다.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 11월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마지막 주 제일 끝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주요 거래 중에 하나가 12월 1일부터 12월 1일 토요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12월은 작년보다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진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1단계 무역 협상에서 그 관세가 철회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 지난 주말부터 관세 인상이 되기로 했던 그 부분. 사실 여기가 대부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는 쪽이 많아서 이건 네. 분명히 굉장히 좋았을 거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그래도 잘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거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이번 마지막 관세 인상이 우려됐던 부분이 딱 해당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플 제품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단 네. 말이죠. 그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에어팟과 애플 워치는 이미 좀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건데 네. 그것들이랑 상관없이 이번에는 가장 핵심은 그거랑
그 장난감류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노트북류 이런 거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 애플이 가장 큰 혜택을 봤을 거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호재는 애플을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 구체적으로 지난 금요일 어떤 주식들이 올라갔는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그림 한 장으로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여긴가요? 딱 이거죠. 네. 더 이상 사실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쓰는 분 한 분도 없거든요. 네. 일상생활에서 직접 작업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 방송국도 작업을 하는 거 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이 그림조차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어 왔거든요. 네. 오른쪽 위는 이제 마스터카드입니다. 물론 비자는 아직 사상지역과 조금 모자르지만 거의 와 있고요.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가 되겠고요. 네네. 실제로 마스터카드가 더 강했던 건 딱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애플과 밑에 있는 애플과 더불어서 골드만삭스가 애플 카드를 만들 때 마스터카드가 선택됐거든요. 네, 네.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여튼 그 바로 밑에 거가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가 애플이니까 너무나 다 아시는 거가 되겠고요. 네. 그 밑은 이제 나이키니까 또 나이키 모른다고 하실 분 없죠? 없고요. 이제 제일 왼쪽 거가 이제 많은 분들 이거 나 모른다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어도비거든요. 네. 어도비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안 쓰신 분은 꽤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포토샵 이런 거 머리 아파서 안 쓰거든요. 네네. 어렵고요. 근데 그 포토샵 많이 있겠고요. 또 많이 쓰시는 분이 저희 방송국에서 저희 그 PD나 이런 분들이 다 작업하는 거 다 프리미어 이런 거 쓰는 거거든요. 아니면 베가스 쓰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거 다 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어떤 분들이 저거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상관없다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모든 여러분들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영화 무슨 그게 디즈니가 됐건 뭐 마블이 됐건 거기에 요즘은 웬만한 영화 다 뭐라고 합니까? 이펙트가 그 효과. 네네.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애프터 이펙트거든요. 아, 애프터 이펙트가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영화를 여러분 못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어도비 제품. 네, 어도비. 그러니까 여러분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라고 할고 A라고 할 텐데 네네. 보시면 아실 텐데 아마 그게 없으면 영화 여러분들이 그냥 저거 무슨 영화냐 이런 거 영화를 그 마블 시리즈 하나도 못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영화를 본다. 그러면 네. 일정 부분 어도비에 나는 이미 돈을 지불하고 있었다. 그거 뭐 엄청 많이 너무나 들어가 있다고 보시죠. 뭐 TV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주가 흐름 하나씩 좀 보여주세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네네. 0.8%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가 올라갔고요. 바로 네. 그 다음은 이제 마스터카드가 되겠습니다. 1.3%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 같고요. 애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언제 끝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상체 효과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뭐 마스터카드, 애플 마찬가지 좀 올랐으니까 팔고 다시 사겠다는 분들이 지금 스트레스는 최고치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은 어도비가 되겠고요. 어도비는 마침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사상치 효과로 직행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이키는 그렇게 엄청 갑자기 더 많이 팔린 게 아니라 네네. 꾸준히 사는 거거든요. 꾸준히 올라서는 0.05%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가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하나 더 말씀드렸다시피 기대보다 약간 미흡하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몇 군데 있거든요. 네네. 그게 첫 번째가 골드만삭스입니다. 관세가 지금 7.5%, 그러니까 9월 거 올라간 건 7.5%인데 골드만삭스는 전체적으로 한 20%만 좀 20% 정도 관세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밖에 해당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에 대해 약간 실망감이 있다. 그러면서 시장은 자기네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것만은 부족했다를 얘기하면서 경계심이 좀 여전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분명히 지금 이 사상 최고가를 행진을 벌이고 있는 이 기업들을 보면서 조금 전에만 샀으면 됐을 걸.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특히 애플의 경우에도 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게 지난 7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는 애플의 가격이 $200 남짓이었어요. 지금 네. 거의 보면 뭐 그때만 샀었어도 거의 30%, 40% 수익률인데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한 달 전에만 샀었어도 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한마디 좀 부탁드리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도 끝도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 $200이지만 저는 이거 10년째 듣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올라갈지, 얼마나 떨어질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딱 한 주부터 시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몇몇 의견이 다른 분도 있는데 약간 긍정적인 목소리부터 한 두 분만 말씀드리면 네. 루월드 그룹의 제임스 폴슨 하면 뭐 워낙 유명한 분이 되겠는데요. 앞서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겠지만 일부 시간에서도요. 기관 투자가라든가 개인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인 투자 의견이 상향될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동안 뭔가 눌려왔던 시장을 좀 불안하게 했던 억눌렀던 것이 미국과 중국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1단계 합의로서 좀 목표 주가라든가 투자 의견을 상회할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제레미 시걸의 제레미 시걸 그 와튼 스쿨 교수도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100% 만족은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100% 정말 자기가 얘기했던 양쪽 모두가 그동안 했던 관세를 다 철폐했다 그러면 10% 올라가는 건데 1단계 이 정도 합의 정도면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5% 얘기하니까요. 5%면 S&P 500으로 한 150에서 네. 160포인트니까요. 시걸 교수가 얘기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 한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2주 남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네, 뭐 제 얘기보다는 짐 크레이머가 한 얘기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네. 짐 크레이머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봐서는 이번 1단계 합의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텀 트레이드,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저도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어떤 투기적인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보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여전히 미중과 무역 전쟁에서 이슈에서 벗어난 것을 장기 투자에 대했다고 맞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건 한국이건 시청자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이슈가 있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실 만한 건데요. 금융주에서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마스터카드, 비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술주에서는 누구나 너무나 뻔한 거죠. 애플이나 엔비디아, 그리고 여러 번 강조드렸던 코르보나 콜컴 이런 것이 해당되겠고요. 제조업에서는 캐터필러가 항상 피해를 봤던 주식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네. 미중 무역 전쟁에서 그래서 캐터필러가 들어가 있고요. 완구루에서는 헤즈브로가 들어갑니다. 완구가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헤즈브로가 있고요. 마텔이 있고요. 유통업체들은 다 기본적으로 좋겠죠. 싼 물건들이 미국, 중국에서 갖고 온 것들이 많았다니까요. 달라트리나 월마트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운송회사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페덱스나 유니언 퍼시픽 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